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영씨, 우리 방송 취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광복 75주년에 맞춘 역사 바로잡기가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기 위해 했던 행동 중에 뭐가 가장 기억나시나요? 아무래도 3.1운동이 아닐까요? 광복을 하기 위해 했던 활동은 아무래도 3.1운동부터 시작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항일 무장투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항일 무장투쟁의 시작, 봉오동 전투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상훈씨, 영화 봉오동 전투 보셨나요? 영화 봉오동 전투가 나온 시기가 일본 불매운동을 할 때라서 영화관에 가서 본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곳에서 뛰어다녔을 독립군분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영화를 봤지만 이장하 역을 맡은 유준열이 돌무더기를 뛰어다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저기를 저렇게 뛰어다닐까? 위험하진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영씨, 영화 봉오동 전투가 실존 인물을 모티프로 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영화 말미에 눈치챘어요. 영화 마지막에 홍범도 장군이 나와서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홍범도 장군이 뼈가루를 뿌리고 태극기를 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실제 봉오동 전투에 썼던 태극기를 보여주면서 막을 내리는데 그 장면도 인상 깊게 남았답니다. 그럼 영화 속 인물이 어떤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건지 알아볼까요? 좋아요. 그럼 먼저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류준열이 맡았던 이장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을 모티프로 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이화일이라는 분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이화일.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혹시 어떤 업적이 있으신 분인가요? 영화에서 보면 봉오동으로 일본군을 유인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도 독립운동가 이화일이 봉오동까지 일본 군들을 유인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이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영화에서만 존재한 허구 인물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유해진 씨가 연기해준 황해철, 조우진 씨가 연기해준 마병구 두 캐릭터가 모두 허구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기획한 봉오동 천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의 독립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럼 제 궁금증 다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전에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답니다. 저는 영화에서 나오는 월강 추격대가 실제로 있던 것이 맞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월강 추격대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보낸 토벌대가 토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토벌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부대가 바로 월강 추격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앞선에 있던 작은 토벌대가 마을을 토벌하다가 대부분 죽은 것 역시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본 것처럼 실제 봉오동 지역도 삿갓을 뒤집은 모양으로 천년의 요새 지역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우리 독립군의 전략이 굉장히 좋았나 보네요. 그렇게 다 선멸한 것 보면 말이죠. 일본군이 졌다는 패배감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영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크라잉넛의 독립군가.
바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쌘kal이 비키는 곳에 이 길은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으면 독립군의 훈령이 되니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비 내린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압록강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 악독한 원수물이 쓸어 몰아라. 잃었던 조국 평생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이 노래는 실제 독립군 분들이 사용했던 노래를 편곡해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봉오동 전투에서도 이 노래를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독립군이 모여서 훈련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니 굉장히 색다르네요. 그럼 이제 영화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영화 봉오동 전투는 실제 있던 봉오동 전투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우리나라 독립군이 처음으로 대규모 전투에 승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봉오동 전투가 언제 일어난 전투인가요, 주영씨? 봉오동 전투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6월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광복 75주년이자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 저희 취지와 딱 맞네요.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영화의 서두에서도 나오다시피 백전무패의 월강 추격대를 편성하여 독립군을 섬멸하고자 해서 봉오동으로 간 것이었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독립군이 먼저 일본군을 찾고 그에 화가 난 일본군이 독립군을 잡기 위해 월강 추격대를 편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훈 씨가 이야기해 주신 것이 맞지만 영화에서는 일본군이 3.1 운동 끝나고 무장 독립군이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섬멸하고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일본군이 마을에 가서 독립군이 어디로 갔냐고 하면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하잖아요. 너무 끔찍하던데 정말 사실인가요? 일본의 끔찍하고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만행이 모두 사실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무한도전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예시를 들으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인 일본이 더 싫어졌네요. 그러게요.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영씨, 혹시 영화 말미에 나왔던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을 무찌른 후 연해주로 가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홍범도 장군의 중반기까지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여기가 끝이 아니었군요.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대한독립군 사령관 홍범도였는데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이렇게 겁을 주시는 걸까요?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은 당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연해주에 있던 홍범도 장군은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극동지방에 일본 첩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강제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홍범도 장군은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홍범도 장군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지영씨, 추측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전혀 감이 안 오네요. 농사를 지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농사도 지었지만 연극단의 문지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연극을 하는 곳에서 문지기로 있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정작 진짜 주인공은 극장 밖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극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무 극적인 비극이네요. 그런데 대다수의 독립운동가 분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살아갔습니다. 뭔가 공감이 되네요. 올해 강복절 뉴스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사는 집과 일제감정기 시절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들이 사는 집을 가봤는데 너무 극과 극인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올해 그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 뉴스를 보면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본군에게 저항했던 무장 독립군들은 일반인이었고 오히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고위 관계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해진이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나라 뺏긴 서름이 우리를 붙박치게 만들고 소총 잡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실제 독립군은 대부분 아무 직책도 없는 양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돈 많은 양반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무당 이회영 선생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엄청난 부를 쌓아 축적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 형제들 중에서 단 한 명의 변절자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없었습니다. 사촌들은 있었지만 말이죠. 사촌들과는 달리 나라가 망하자 무당 선생의 형제들이 모여 상의를 한 결과 나라를 살리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실제로 형제 모두 독립운동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당 이회영 선생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장 독립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민족 행위자는 잘 산다는 것이 화가 나지만 무당 선생의 후손은 국회의원으로 잘 살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지영씨? 독립군의 대규모 전투 첫 승리인 봉오동 전투와 이화일, 홍범도, 이회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수단도 정당하지 않은 일본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 그와 달리 목적과 수단이 정당했지만 결과가 아쉽게도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던 독립군과 임시정부.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가 처벌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엔 일본군을 직접 죽였다면 다음 화에는 반민족 행위자를 죽입니다. 다음은 바로 영화 암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1화에서 꼭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암살 보고 오세요. 끝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김연아, 하현우의 3456.
제작 기술의 전상훈, 진행의 한지영, 전상훈이었습니다. 까만 어둠 속에서도 지금 달려가고 있어. 가로등도 꺼져 있어. 파란 별을 보며 갔어. 어지러운 거리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 이 길은 너무나 좁았어. 멀리 들판으로 갔어. 네 얼굴을 몰라도 어디서 기다리는지 별빛보다 환하게 빛나서 찾아갈 수 있어. 가릴 것이 없는 스스로 피어난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노래로 누군가 널 감춰도 목소리를 훔쳐도 어디든 있는 넌 사라지지 흔들리는 바닥에서 다시 꿈을 꾸고 있어. 이제 눈을 감지 않고 식어버리진 않겠어. 네 눈을 몰라도 어디서 기다리는지 꽃보다 더